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하루하루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 대표님 좋아해요. 김정희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김정희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네, 이번 한 주에 명태균 씨가 카톡을 또 공개해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오빠 논란. 김건희 여사가 지칭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이냐.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라고 했다가 명태균 씨 역시 굉장히 모호하게 입장을 얘기하다가 친오빠가 맞다라고 이제 뒤늦게 좀 확인을 해줬어요. 언론을 골탕 먹이려고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비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비밀리에 주고받던 카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그 오빠가 문제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누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니까요. 아, 친오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 목소리야. 걔들은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오빠라고 친오빠야 이랬는데 내가 갑자기 그만 농담한 거야. 그 대통령이야. 그럼 걔들이 위에다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단친 거야, 야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올렸는데 뜬금없이 오빠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라는 식입니다. 이 명태균 씨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벌써 워딩 자체가 좀 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혼선을 좀 빚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일부러 좀 말을 바꾼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본질은 명태균 씨가 어쨌든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그 공천 작업 혹은 또 그 유력 정치인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말하자면 본인을 굉장히 과장해서 좀 표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또 개입한 흔적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건이 좀 곤혹스러운 지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분밖에 모르니까. 다른 참모들이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가 사기 전과 이범도 있고 허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개입한 자기가 정말 그 과거의 흔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혼란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빠라는 논란도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아니 이거 대통령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그 친오빠가 된다니까 이게 또 그러면은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얘기하는데 아니 입당도 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선거 상의한 게 그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자꾸 헛발질하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알았는지가 전제돼야 그다음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동의하는 거 빨리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좀 정제되고 좀 정확한 얘기들이 한 번에 딱 좀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 신빙성을 얼마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 뭐 거론되는 정치 인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그 카톡 캡처본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거든요. 예. 일정하게 2, 3분 간격으로 답을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그 맨 위에 보면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 3분 후에 또 여사가 또 답변을 하고 또 2, 3분 후에 또 명태균 씨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연관 있는 맥락 있는 그 대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좀 정치적으로 바로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은행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좀 뭔가 대책을 논의한다. 뭐 이렇게 하는 와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맞다면 아래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맥락상 명태균 보자면 씨가 그렇게 또 의심은 되는 이제 거죠. 뒤에 친오빠다라고 바꾼 것은 네. 사실 그 밑에 있는 저속적인 표현, 대통령을 보고 어떻게 지라는 표현을 쓰지, 뭐 이런 저속어 때문에 사실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말들도 타격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도대체 저 말은 도저히 부정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친오빠다고 대통령실 해명을 했다면, 명태균 씨도 실수했다. 대통령의 체면, 대통령실의 체면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경로해서 본인에게 신변에 뭔가 큰 바로의 뭔가 위협이 올까 하는 뭐 그런 그 위협감을 느끼고 말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언론에 오락가락하게 이불로 그랬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저런 그 은행에 우리 모든 언론이나 전국이 휘둘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의 핵심은 공천 개입했느냐 마느냐, 또 대선에 있었던 여론조작이 있었느냐.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했는데 그 대가로 정권 잡고 난 뒤에 지자체장이나 또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줬는데 예. 영향력 행사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이런 본질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자꾸 이렇게 흘리는 가십성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휘둘리지는 않은 게 현명한 판단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명태균 씨가 뭐 어떤 사람이길래 뭐 특정 언론을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 찔끔, 그리고선 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를 하고 이거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뭐 언론을 갖고 놀고.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이 경마식 보도로 이 명태균 씨 입만 쳐다보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보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명태균 씨한테 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명태균 씨가 정말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확인하는 작업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인터뷰들이 필요했고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말 바꾸는 행보를 언론이 좌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 이번처럼 뭐 캡처본이라든지 뭐 단독 따로 맨날 뭐 단독 인터뷰 이래가지고 자꾸 그렇죠. 나와요. 그런 아유, 증거가 피곤해. 있을 때에 관련된 보도와 그리고 그 증거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오빠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당시에 그게 어떤 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인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시에 거래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용산에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를 예.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여권 패널은 그러시더라고요. 눈 올 때 기다렸다가 쌓이면 한꺼번에 치우려고 그런다. 아니 지금 이 백주 대낮에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사람을 네.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 부부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언론이 몇 명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점에선 예.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한 그 체계적인 해명이 있어야지만이 네. 언론의 이런 보도가 조금 정리될
거다라고. 근데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카톡만 벌써 한 2,000개가 된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본인 중에서도 땅에다 뭔가 벌써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개 뭐 폭로할 만한 게 그 중에서 파장이 클 만한 게 벌써 수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씩 까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캡처본이 나오면 그거는 또 증거가 되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또 대통령실이 다 해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명태균 씨를 바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뭘로 구속시켜? 무슨 혐의를 뭘로 잡아야 돼요? 아니 그 인지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 해도 불법성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천 개입했느냐 마느냐 대선 여론. 또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 본인은 이제 보정을 했다라고 어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명태균 씨 말대로 보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데이터를 조작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약에 경선 결과를 만들려고 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걸 수사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가능해요? 아니 일단 명태균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굉장히 의심스러운 돈 거래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혐의가 있는 걸로 드러나면 뭐 그 적극적인 사법 처리가 필요하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시켜서 수사하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압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없는 대통령 부부와 이 당선 전부터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걸 검찰이 공개하는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명태균 씨가 현재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인의 영역에서 어떤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무슨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대통령실에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팩트파인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참모들도 뭘 알아야 논평을 코멘트를 해놓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얘기합니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요일에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대통령실에서부터 건희 여사의 휴대폰 문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대통령실 참모한테 다 공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참모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한 장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앞으로 뭔가 다른 거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국민적으로도 피로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지검이 이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지검하고 서울에서 검사 한 명씩 파견받아가지고 지금 수사팀도 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온 지금 녹취만 분석하는 녹취만 4,000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김영선 의원하고 그동안 총 전부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0개를 보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데도 한 팀이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 변호사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왜 속도가 더디냐고 저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고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면서까지 구속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거나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을 때 뭐 구속하고 그 뭐 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매우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조금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거래한 국회의원이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뭐 개별 어떤 의원들은 이제 전직 의원들은 이제 또 해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여권 내에 뭐 그쪽 창원 그쪽 주변으로 아주 유명한 뭐 정치 브로커였는지 여론조사 전문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 줬으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25명의 이 거래한 의원님들은 뭐 제대로 섭섭하게 한 거예요, 명 씨를? 아니 그런데 일단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25명도 의심해봐야 아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언론을 접촉해서 무언가를 내놓고 무언가를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주장들 중에서 크로스 체크가 됐거나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25명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그 25명의 리스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명태균 씨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우리가 구태 정치와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저런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뭐 여론조사의 어떤 부정한 시도를 하는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들은 근절돼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명태균 방지법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뭔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갚았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것조차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인지도.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방들은 또 다른 입장들을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참 이게 이 내노라 하는 이 정치인들이 정치 거물들이 어떻게 이 명 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엮여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최 의원님 선거를 뭐 2번 또 치러 당선되셨고 또 뭐 이번에 좀 안타깝게 낙선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예비 후보 선거 단계에서 사실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여론 지형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솔깃하지 않은 또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미묘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 유혹에 막 자꾸 그렇죠. 빠져요. 잘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단위급의 선거를 치를 때 내가 당선에 유력하는 여론 지형이 형성된다는데 그걸 누가 마다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묘하고도 사실 그때는 또 출마자들이 약자거든요. 근데 접근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뭐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렇게 여론조사를 빌미로 접근해서 그런 부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범죄자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언론이 저렇게 경마식 보도를 잘 지적하셨는데 아니 지금 세상이 무슨 의인입니까? 내부 고발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정의롭게 본인이 무슨 핍박받는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영웅으로 만들어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언론도 조금 검증하면서 보도를 하는 게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 더 쓰겠다고 단독 따라서 저렇게 아무 주장이나 갖다가 다 써주는 거 그게 맞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시게 된다면 저런 분들 접근하는 거는 진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단호하게 딱 잘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왜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일단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사법과 수사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 국민적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그러면은 불기소가 납득할 만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이 레드팀을 두고 의사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도 그만큼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레드팀에 충분한 검토와 판단할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간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계좌가 사용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의 계좌가 사용이 됐다면은 그 자체로 괜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또 여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 이제 후폭풍이 조금 이제 계속 있는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고.